안녕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구독자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 끝자락에 서 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제 사연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신나간 시댁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여느 커플들이 다 그렇듯 저랑 남편도 연애하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남편은 매사에 적극적인 편인데 유일하게 결혼 얘기만 하면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면 나랑 결혼하기가 싫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한 번씩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연애도 신중했고 결혼은 더더욱 신중했죠. 전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바로 헤어졌는데 이유는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뒤도 안 보고 바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바람은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거든요. 봐달라고 정말 미쳤었다고 빌고도 빌었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헤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괜찮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전처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어요. 딸아이라고 들었고 사진은 한 장도 없다고 해서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 들은 이혼 사유는 전처와 너무 오래 봤고 너무 오래 싸웠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 둘의 관계는 꽤 오래 이어진 관계였죠. 10대 때부터 만났고 뭣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에 사고 쳐서 애를 덜컥 낳아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어떻게 살기는 살았으나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고 결국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이혼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서로 죽일 듯 싫어하는 사이라서 전처가 아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본인의 딸이지만 전처를 너무 닮아서 솔직히 안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전처가 싫다고 했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자녀에게 아빠로서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저랑 남편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전 배우자들이 외도를 했다는 거라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고 뭔가 같은 상처가 있으니 더욱 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가 뭐든 믿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도 머뭇거리는 제게 먼저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이 왜 망설이는지 아는데 우리 서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만 나 그 말은 정말 해주고 싶어. 당신이라면 절대 하기 싫었던 재혼을 하고 싶어.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랑 잘 만나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노력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치만 난 솔직히 아직도 용기가 부족해. 정말 바보 같지만 미안해. 답답하지? 나도 이런 데가 답답하기는 한데 내가 다치는 게 싫어서 새로운 시작조차 하기가 싫거든. 무슨 마음인 줄 알아. 그래서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거야.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 절대 아니고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당신이라면 진심으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어. 우리 잘 만나다가 결혼하자. 남편은 제게 먼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단순히 연애만 대충 즐기다 끝내고 싶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니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심지어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하면 남편은 싫다고 말하지 않고 이리저리 대답을 회피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불쾌하고 답답하기만 했지만 대놓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에 제가 상처를 받거나 이 관계가 끝날까봐 무서워서 쉽게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어영부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대답을 회피할 거야? 결혼하기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결혼하기야 싫다고 했어? 왜 멋대로 판단해? 그걸 꼭 말로 직접 싫어라고 해야지 알겠어? 당신 지금 하는 태도를 봐. 이런 식인데 내가 모르겠니? 내가 정말 바보로 보여? 그냥 말을 하라고 싫은 건지 그게 아니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말을 해. 답답해 죽겠으니까.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관계가 변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조금 망설였던 거지. 마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왜 혼자 생각을 하냐고 그럼. 나 정말 답답했고 당신이 헤어지고 싶어하는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기나 해?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긴 왜 헤어져?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결혼하자. 준비하자 우리. 결국 그렇게 눈물범벅이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 다 풀렸어요. 어렵사리 결혼을 하기로 한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들의 덕담을 듣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바로 병원을 갔어요. 임신을 하려는데 혹시 몸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안심을 했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굳이 남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이죠. 자연 임신을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들어서 부담 없이 마음을 놓고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과할 정도로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리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아이 가져야 하는데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조금 있으면 노산이야, 노산. 자연 임신도 어려워진다고. 그럼 시술해야 하는데 그건 서로 너무 버겁고 힘들잖아. 우리 아직 신혼인데 벌써 애 생기는 거 원치 않아, 여보. 천천히 하자. 그래, 당신 입장도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면 그때 그 버겁고 힘든 시술 다 견뎌낼 자신은 있는 거야? 당신이 하는 거 아니니까 뭐 괜찮다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내 마음도 존중해줘야지. 애를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당신 뜻대로 애부터 낳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아직 애 키우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애나 양육비 매달 보내는 것도 벅찬데 우리 애까지 태어나면 그 돈 감당 누가 해. 내 급여로는 택도 없잖아. 뭐라고? 그럼 당신이랑 전처 사이에 나온 딸 양육비 때문에 우리 애를 아직 낳지 말자는 말이네? 결국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지. 왜 말을 빙빙 돌려서 했어? 이제야 이해가 되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나도 이런 사람 붙잡고 애 낳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순간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애 낳자고 구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맞장구를 쳐줬거든요. 노산인 상태로 애를 낳으면 아이랑 저랑 둘 다 위험하다면서 서두르자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니 뭔가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었죠. 남편만 문제였다면 조금 버틸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에 누나, 아래 여동생이 있는 남편이라 시댁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시부도 없이 시무와 형님, 그리고 신우, 이렇게 여자 셋이 모여서 저를 어떻게든 까내리려는 게 보였어요. 시무는 굉장히 무식한 편이라서 같이 어딘가를 가는 게 민망할 정도였어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마트에 가서도 직원을 불러서 가격이 비싸다며 할인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죠. 이봐, 이쪽으로 와봐요. 아니 무슨 애호박이 금이야? 2,000원이 넘어가면 사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저쪽 마트는 지금 1,200원인가 그렇다던데 장난쳐 지금? 손님 상대로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뭐야, 빨리 할인해줘.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이거. 아유, 요즘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애호박은 요즘 금호박이라고 불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애호박 잘 못 사먹고 주키니 대신 먹는데 이걸로 드세요. 그리고 1,200원으로 팔 수가 없을 텐데 원가도 안 나와서. 뭐야? 내가 그럼 뭐 거짓말 한다는 거야?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다 뒤집어 버리기 전에.
아까부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게 마트인데 여기서 뭘 더 할인해드려요? 너 잘리고 싶어? 딱 봐도 애 딸린 애 엄마 같은데 애들 굶기고 싶냐고. 아니, 근데 이 할머니가 보자보자니까 말을 그냥 막 하시네.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가만 안 둬. 2,000원 하는 애호박이 비싸서 못 사 먹으면 먹지를 말 것이지 왜 이 난리야, 어? 뭐야? 내가 지금 2,000원이 없어서 이 난리를 치겠어? 저는 결국 시모를 온몸으로 뜯어 말렸고 직원분께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제가 시모를 말렸더니 오히려 제게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본인은 왜 말리냐고, 잘못한 건 저 여자인데 왜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말리냐고 난리를 쳤고 결국 마트 책임자까지 나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저희는 장도 못 본 채 나왔어요. 집 가는 길 내내 씩씩거리는 시모의 욕을 제가 대신 들어야 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모랑 단둘이 어딜 가기가 싫었습니다. 쪽팔리고 창피하잖아요. 형님도 시모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큰 소리부터 내면 이기는 줄 알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누가 본인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그걸 못 참고 바로 질러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신우는 형님과 시모랑은 조금 다른데 사람 약올리는 재주가 있었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오히려 셋 중에 신우 때문에 열받던 일이 가장 많기는 했어요. 결론은 이 셋 다 너무 버겁다 보니까 어울리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시댁만 가면 기가 막 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온순한 성격도 전혀 아닌데 그런 저를 능가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몬을 자주 봐야 친해진다는 주의여서 굳이 저희 부부를 시댁에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냥 쉬게 냅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또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간다는 걸 들으면 형님도 오셨거든요. 신우는 시모랑 같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시댁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 세모녀에 쌓여서 저는 기가 빨리는 겁니다. 평상시 대화를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새언니, 피부과 다녀요? 언니 나이쯤 되면 다니면서 관리하지 않나? 가만 보면 새언니 피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해. 그치 언니? 나도 느꼈어 옳게. 그거 관리해. 안 그러면 나중에 폭삭 늙어 주름 생겨서 처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건 그렇고 둘이 잘 지내고 있어? 뭐라고? 둘이 뭘 했다고? 아니,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어. 싸우긴 왜 싸워? 싸우기만 해봐. 아주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해놓고 싸우는 건 내가 용납 못하지. 그치, 솔직히 우리 오빠가 한 번 갔다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엄마가 받아준 거지. 안 그랬음 새언니 안 받아줬을걸요? 우리 엄마가 찜해도 며느리감을 보면 능력들이 대박이거든. 그건 그렇지. 늘 병심에 옳게. 또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잖아. 우리라고 서로 불만이 없겠어? 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옳게는 그걸 못해서 이미 한 번 실패한 거잖아. 엥? 아니야 언니. 새언니 첫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 거잖아. 남편이 바람나는 것도 그거 다 여자 잘못이다. 지가 똑바로 간수 못하니 바람이나 피지. 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게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 정작 제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이들의 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늘 이런 식으로 셋이서 꿍짝하며 은근슬쩍 저를 남편보다 아래라고 못 박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이겨먹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저걸 또 상대하고 받아치면 5분이면 끝날 대화가 15분, 20분이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니 말이죠.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면 늘 소화제를 먹거나 구토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 쉬는 남편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한숨 왜 쉬는 건데 내가 체한 게 한숨 쉴 일이야? 맨날 집에만 갔다 오면 퀭퀭거리면서 토하는데 보기 좋겠냐? 불편하지? 당신도 알잖아. 시댁에서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그럼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고 소화가 되겠니? 당신이 우리 집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렇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어? 그래 알겠다. 그 태도 뭐야 지금? 그만 좀 하자 지겹다. 정말 언제까지 그럴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살갑게 안 하니까 가족들이 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처는 안 그랬어. 나한테는 나쁜 여자였어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살가웠다고. 당신 미쳤니? 지금 나랑 전처를 비교하는 거야? 자꾸 비교가 되는 거 어쩌냐? 아유, 하던 거 마저 해라. 나는 나갔다 올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는 나가서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온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말까지 할 사람은 아니었고 심지어 전처에 대한 감정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 전처랑 저를 비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뭔가 수상쩍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전 이유도 없이 남편이 수상했어요. 딱히 달라진 거라고는 제게 쌀쌀맞게 하는 거 말고는 없었지만 남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고 거기서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보면 대충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날 밤에 깊게 잠든 남편을 확인한 후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봤는데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는 남편의 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목소리와 전처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나야, 배 안 고파? 배고파. 배 많이 고파. 정말? 우리 애나 배 많이 고파? 얼른 가야겠네. 애나 아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아빠 좋아?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지. 아빠가 나 까먹고 안 보러 오는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이제는 아빠가 자주 보러 갈게. 알겠지? 대화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이가 자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처와 둘이 나누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애나 아빠,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한 잘못들 반성 정말 많이 했어.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우리 애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어때? 내가 잘할게. 너무 늦게 정신 차려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 10대 때부터 함께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겠어, 응? 말도 안 돼, 이러지 마. 소라야, 나 재혼했고 내 와이프가 집에서 기다려. 얘는 보여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온 거지. 너랑 뭘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온 거는 아니야. 아니, 결국 준성이 너는 나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어. 늘 그랬듯. 난 자신 있거든. 나는 예전처럼 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바보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안 그럴 거고 이런 식이면 애나도 보러 안 올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전처를 완강하게 뿌리치며 딸과 전처를 그냥 내려놓고 와버리는 남편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고 그래서 조금 예민했겠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내내 속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기다렸던 토질이 나왔고 전 기쁜 마음에 바로 병원을 가서 확인도 했어요. 임신이 맞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신이 나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여보, 나 임신했어. 세상에 이것 봐. 우리 아기래. 너무 작지. 강낭콩 같아. 임신을 했다고? 응. 그래, 임신했다고. 뭐야? 너무 놀랬어? 남편은 표정이 완전 굳었고 잠깐 나갔다 온다며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하필 그 타이밍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주고 뛰쳐나갈 정도로 급한 일일까 싶었어요. 그 후 밤 11시가 다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소파에 앉아있는데 드디어 들어왔길래 현관 쪽으로 가는데 형님과 신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명문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정말? 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바람핀 놈 누구야? 누구냐고? 말 안 해? 그럼 내가 찾을까? 너도 그 자식도 둘 다 죽었어? 바람이라뇨. 제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나 정관수술한 사람이야 예전에. 근데 당신이 임신을 어떻게 했을까? 자백을 해 그냥. 더 비참해지기 전에. 이 나쁜 거사,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정말 억울했습니다. 바람을 핀 적도 없는데 자꾸 제게 자백을 하라 했고 심지어 임신기간 내내 남편과 시댁것들과 싸우면서 지냈어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람핀 상대를 찾아서 상간소송이 가능해져야 이혼을 해주겠다는 거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욕이란 욕을 다 먹고 10달을 버텨 아이를 출산했고 낳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당연히 남편 아이였고 전 그걸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형님과 신우가 찾아왔고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을 꿇었죠. 전 이럴 줄 알고 친정 엄마를 불렀고 아이를 집에 데려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 언니랑 오빠를 불렀고 똑같이 해줬어요. 언니랑 오빠도 형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 빰부터 시작해서 머리채를 잡고 반 죽였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저희 오빠가 말했어요. 세민이 너 말해. 이혼할래 말래? 당연히 해야지. 저딴 것들이랑은 더는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싫어. 잘 들어. 이 집은 내가 우리 딸이랑 살 거니까 네가 나가.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고 매달 양육비도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1년을 넘도록 내내 애기 먹을 거랑 장난감뿐 아니라 제 영양제랑 먹을 것도 내내 보내지만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고민되는 건 딱 하나예요. 아이에게 아빠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그건 미안한데 저런 아빠와 식구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충남 쪽에 살고 있는 결혼 4년차 유부녀입니다. 그간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고 싶어 몸이 간질간질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사연을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번에 딱 시간이 나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 꼭 채택이 되어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고향은 원래 서울이었고 남편과도 그쪽에서 만났어요. 저는 직업이 교사이고 남편은 양식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 단골 손님이었던 저는 자주 갔었는데 자꾸만 서비스를 주더니 하루는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남편에게 완전 반했어요. 새하얀 접시 위에 하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연락처와 함께 따로 만나고 싶다는 말이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서프라이즈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지라 너무 감동이었죠. 따로 만나본 남편은 로맨틱했고 다정했어요. 마음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약간 직업병처럼 학생들을 타이르고 가르칠 때 나오는 말버릇을 평소에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을 때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무조건 결혼까지 가야 한다며 꽉 잡으라고 했죠. 남편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전 그게 참 좋았습니다. 뭔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100점짜리 모습이라 좋았죠.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오히려 남편을 더 좋게 본 듯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남편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면 제 나름대로도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이던 가게 중 하나였던 곳이 충남 쪽에 있었는데 그곳이 서울과 맞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죠. 오래도록 믿고 의지하던 점장님께서 하루아침에 개인 사정이 있다며 그만두겠다고 했고 결국은 남편이 직접 나서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서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분들이 많았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았고 그 가게를 포기하자니 서울보다 매출이 잘 나올 때가 많았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데 남편은 충남을 가야 했고 하루아침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저희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때가 연애한 지가 한 2년쯤 되었을 때라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지겹던 서울 생활을 접고 충남이라는 곳에 터를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쪽 학교로 옮겼고 남편은 서울을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기로 했죠. 결혼을 한 후 충남이라는 곳에 난생 처음 가본 저는 꽤나 새로웠습니다. 학생들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인 저를 반겨줬고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내려와서 가게를 집중 관리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더 상승했고 같은 충남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더 내면서 남편의 사업은 쭉쭉 뻗어갔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충남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었죠. 연고도 없는 타지살이가 어디 쉬운 줄 아냐면서 혹여나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그렇게 힘들고 서러울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며 반대를 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았지만 제가 서울에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디라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한 곳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가 서울 쪽에서도 학구열이 굉장히 심했던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도 그 나이대 아이들 같지 않았고 학부모도 등살에 치여 참 힘든 일이 많았죠. 그뿐 아니라 서울이란 곳 자체가 너무 지겨웠어요. 쾌쾌한 매연에 복잡한 사람이 늘 많은 이곳이 싫었습니다. 한산하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었는데 딱 결혼과 동시에 어쩌면 기회가 온 듯 했었죠. 그래서 전 좋았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고 심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랑 더 데이트도 많이 했고 둘이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지내던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던 방해꾼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 신우는 일찍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벌써 초등 자녀가 둘이나 있었어요. 심지어 연년생이었고 초등 형제이다 보니 그 에너지가 대단했죠. 시댁도 신우도 인천에 살고 있는데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시조카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애들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다였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애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정도가 아니에요. 신우가 얘들을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는 편이고 또 본인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시모에게 자주 애들을 맡기는 편인데 시모는 더 오냐오냐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애들은 어른 말 자체를 듣지 않아요. 한마디로 버릇이 없고 천방지축에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외식을 했었어요. 전 시조카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성격인 걸 알기에 외식하면 무조건 룸으로 예약을 합니다. 난리를 쳐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손님이 애들에게 뭐라고 하면 신우랑 신모가 더 날뛰면서 뭐라고 하는 걸 알아서요. 이날도 그걸 피하기 위해 룸으로 예약을 했고 회가 먹고 싶다고 해서 횟집을 갔습니다. 미리 알아보니 어린이 돈가스가 파는 곳이 있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시조카들은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리를 치다가 심지어는 신발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꺼내서 서로에게 던졌죠. 그러다 결국 그 신발에 맞은 둘째가 악을 쓰며 울었어요. 이걸 본 제가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애들 좀 말려봐요. 손님들 신발을 이렇게 다 던지는데 물어내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선 세안이 데리고 나가서 달래고 와요. 제가 이안이 데리고 들어가 있을게요. 세안이는 뚝 괜찮아. 형아랑 놀다가 그런 건데 울면 안 돼. 그럼 둘이 못 놀지? 새언니,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냥 들어와요. 알아서 정리하겠지. 전 정말 놀란 게 애들이 던진 신발을 최소한 다시 집어넣고 정리는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신우였습니다. 결국 제가 다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저희 부부의 신우 부부와 시조카들의 시모 이렇게 앉으니 꽉 찬 룸이었는데 그 룸에서 소리치며 뛰어놀고 있는 시조카들을 보니 벌써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러다 사고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 열고 들어오던 직원분과 부딪혀서 물통이 다 쏟아졌죠. 컵은 종이컵이라 누가 다치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며 급히 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직원에게 오히려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기요, 여기 애들 들어간 거 봤으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컵이 유리여서 우리 애들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들인데 이렇게 뛰고 있을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앉아있을 줄 알았죠. 뭐라고요? 여기 뭐야? 손님한테 뭐 저딴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장난쳐요? 사장 오라고 해요. 사장님 안 계시고요. 아마 계셨어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룸이라고 해도 밖에서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리니까 다른 손님들 불편하지 않으시게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신우의 지적에 직원은 오히려 시원하게 받아쳤고 잘했다 싶었죠. 그러나 직원의 태도에 기분이 제대로 상해버린 신우는 하나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맛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싱싱하지도 않다면서 말이죠. 그러던 중 애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불안함에 애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와 시모는 거의 동시에 저를 노려보면서 애들이 노는 거 왜 막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지만 냅뒀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더 나서면 결국 모든 욕은 제가 다 먹게 되니 말이죠. 그렇게 불안하며 식사를 이어가던 중 결국 밖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애들 울음소리가 들렸고 신우와 신우 남편은 급히 뛰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 미쳤어요? 당신이 얘네들 엄마야?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어? 어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나이면 말귀도 알아먹을 나이인데.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한테 당신이 뭔데 개념이 있네 없네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애미를 보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지 알겠네.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요. 아줌마, 당신한테나 예쁜 네 새끼지 남한테는 시끄럽고 개념 없는 애라고 알겠어? 소리치고 난리치는 신우이를 뜯어 말렸고 회를 다 먹지도 않은 그 손님은 불쾌해서 더 이상 식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당연히 저희 보고 나가달라고 했죠. 시모와 신우는 방방 뛰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옆구리를 찔렀고 남편이 계산하고 제가 급히 짐을 챙겨서 거의 방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애들 잘못이었죠. 저 횟집에서도 식사를 하고 있던 부부 테이블에 가서 애들이 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물을 입에 물고 뱉는 신용을 하다 정말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좋게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싫은데? 라고 약 올리듯 말하고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서 꼬집고 뭐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니 화가 나서 소리친 거죠. 어른들에게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던 시조카들인데 신우랑 시모는 늘 감싸고 돌았어요. 제가 이래서 시댁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외식 가는 건 더더욱 싫었죠. 제게도 얼마나 말이 많고 힘들게 하는지 전 시조카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예 대꾸를 해주지 않고 무시를 해요. 그러면 끝까지 약 올리고 괴롭히다 재미없다면서 안 하거든요. 제 자식들도 아니니까 교육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자주 배회했다면 벌써 폭발하고야 말았을 건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보니까 신우랑 크게 싸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신우는 한 번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쭉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충남에 살고 있는 저를 약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시골에서는 절대 못 살겠던데 새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서울이 괜히 좋은 게 아니잖아. 편의시설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든 올려오르고 애쓰는데 어떻게 반대로 새언니는 시골로 갔는지 난 아직도 의문이야. 지방이라고 해서 다 시골이 아니에요, 아가씨.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가씨가 말하는 정말 그런 시골은 저도 안 가봤고 안 살아봤어요. 어쨌든 시골은 시골이죠. 그런 촌구석에 있으면 안 답답해요? 친구들은 뭐래요? 우스갯소리로 뭐 촌년이라고 안 놀려요? 제 친구들이었으면 촌년이라고 했을 건데. 네? 아니 그렇잖아요. 시골 촌구석에 살면 촌년 아닌가? 새언니는 교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애 미래는 생각 안 해요? 얘를 그런 촌구석에서 낳고 뭐 어쩌라고요?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그런 시골은 가끔 여행으로 가고 사는 건 서울에서 살아야죠. 아가씨, 서울에서 살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왜 말끝마다 서울해요? 그게 더 촌스러운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인천이나 서울이나 똑같죠. 새언니가 사는 촌구성이라고는 격이 다르죠. 예. 그 말도 뭐예요 지금? 저 무시해요? 무시라기보다는 웃겨서요. 정작 서울에서 태어나고 30년을 넘게 살았던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서울에서 단 하루도 안 살아본 아가씨가 맨날 서울 하면서 저를 촌년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지 않나? 아님 말고요. 누가 보면 서울 땅이 다 신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울 부심을 부리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타격감은 없었고 그냥 웃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를 까내릴 게 없으면 겨우 저런 걸로 공격할까 싶기도 했죠.
이렇게 신우와 저는 앙숙 사이였고 그 가운데 낀 시무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으나 결국은 신우 편이었어요. 제게 뭐라고 하긴 했으나 막 대놓고 엄청 뭐라고 못하는 게 저희 부부가 시무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거든요. 역시 현금이 최고라고 용돈을 드리니 자주 안 가도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줬고 제가 나서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나서야 할 때나 말할 테니 그때 나서고 그 외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눈으로 욕해줬어요. 그러던 중 평소에 별로 연락도 하지 않던 사이인 신우가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서늘했지만 받았어요. 새언니 저예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네, 무슨 일 있어요? 먹고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요? 그냥 뭐 새언니 잘 지내나 궁금해서 해봤죠. 부탁할 게 있나봐요? 새언니는 그냥 돗자리를 펴요. 어쩜 그렇게 촉이 좋대? 나 지금 온몸에 닭살 돋았잖아. 정말 대박이다. 뭔데요? 언니네 학교 여름방학이 다 다음 주 맞죠? 네, 근데 왜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숙모가 유능한 교사인데 애들이 뭐하러 학원 가나 싶어서요. 우리 애들 방학 동안 언니네 보낼 테니까 공부도 알려주고 그 시골 동네에서 자연 체험인가 뭔가 그런 것 좀 해줘요. 아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방학이라고 제가 놀겠어요? 그 말은 그냥 방학 내내 제가 애들 보라는 소리잖아요. 전 그렇게 절대 못해요. 부탁해요. 애들 좋아하겠다. 맨날 도시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자연에서 뛰놀고 공부도 배우고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니야? 하, 고마워요, 새언니. 딱 저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순간 너무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네요. 이어 제가 카톡을 보냈죠. 분명 싫다고 했으니 절대 보내지 말라고 봐줄 의향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불안함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도 전화를 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신우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설마 애들을 보내겠어? 하는 생각으로 2주를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는 마음에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숙모 저희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애들과 짐가방이 있었고 이어 신우에게 전화가 왔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못 데려가요? 어쩌죠? 저희 부부 제주도 보름 살기 하기로 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름만 애들 잘 부탁할게요. 새언니가 교사인데 어련히 잘해줄까? 전 걱정 없어요. 애들 공부도 잘 시켜주고 자연체험 이런 것도 좀 부탁해요 언니. 그럼 이만. 정말 딱 저렇게 말하고 신우와 신우 남편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어 기세였는데 시조카들은 순식간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미친듯이 뛰어다녔죠. 그 결과 아래층에서는 결국 시끄럽다며 올라왔고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전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집으로 와봐. 아가씨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랑 짐가방만 덜러 현관 앞에 두고 제주도 보름살이 한다고 갔어. 둘 다 핸드폰 전원도 꺼놨다고. 지금 애들 뛰고 난리쳐서 아랫집에서 3번 올라왔고 나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와 당장. 뭐야?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온 남편은 시조카드를 진정시켰고 시모에게 전화를 했으나 시모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봐주라고 했죠. 결국 답은 저희가 인천까지 가서 시모에게 애들을 넘겨주고 오는 방법뿐이었는데 하필 또 시모도 지인들과 여행 중이었어요. 이러니 애들 맡길 곳이 없어서 머리를 제대로 썼구나 싶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남편은 우선 봐줘야지 어쩌겠냐고 했지만 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뛰지 말라고 말을 하면 더 뛰고 날뛰었고 아랫집에서는 미칠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했죠. 사정을 말했으나 돌아버릴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 마음 이해했습니다. 전 결국 너무 열받아서 신우 참교육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신우가 제게 원했던 게 애들 교육과 자연체험이었으니 딱 그렇게 해주기로 했죠. 전 버릇없고 산만한 애들에게 교육을 시작했고 계획표를 세우게끔 해서
하루를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공부에는 학습 교육도 했지만 애들 교육도 했고 애들은 당연히 지루하다면서 하기 싫어했지만 전 엄마가 시킨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체험은 근처 어르신들 밭일을 하는 걸 돕게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음식들은 사실 이렇게 다 누군가가 힘들게 고생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줬고 애들은 처음에는 흥미를 보였지만 당연히 이후에는 재미없다고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역시 이 또한 너희들 엄마가 하라고 해서 숙모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시조카들이 온 지 4일차가 되었을 때야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받지 않고 바로 첫째 조카를 바꿔줬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엄마 아빠 어디냐고 여기 있기 싫다고 공부도 싫고 시골도 싫다면서 울었어요. 신우가 저를 바꾸라고 했고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이봐요 새언니, 우리 이한이 왜 울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대체? 아가씨 말 이상하게 하네? 아가씨가 공부시키라고 해서 공부시켰고 자연이 뭔지 알려주라고 해서 자연이 뭔지 알려준 거 말고 나 한 게 없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집에 보낸 거 아니었어요? 적당히 시켜야죠. 이한이 세한이가 힘드니까 울지. 적당히가 어딨어. 보름 동안 배우려면 이 악물고 해야지. 이한이 세한이한테 반일 시켰다면서요. 그게 무슨 자연체험이에요? 반일만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어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힘들게 누군가의 손을 거쳐야 나오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데. 아 그래요? 그럼 공부도 시키지 말고 자연 느끼는 것도 시키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럼 여기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내일 당장 제주도로 보낼게요. 3시 도착이니까 그 전에 공항 와서 기다렸다 애들 픽업해요? 뭐라고요? 막무가내로 그러는 게 어딨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내일 3시니까 시간 잘 지켜요? 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애들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함께 갈 수는 없었기에 방법을 찾았죠. 보니까 승무원을 통해서 애들이 부모를 만날 때까지 보호해주며 동행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보냈고 그 이후 신호는 저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고 이를 갈고 저를 괴롭혔어요. 시무를 이용해서 뚝하면 시댁 호출을 했으나 가뿐히 무시를 했고 그러던 중 하루는 시댁에 정말 가야 해서 갔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을 하길래 아가씨 너가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우가 제게 야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더 크게 왜라고 했더니 제 머리채를 자꾸 흔들더군요. 그래서 전 신우 정강이를 확 발로 차버리고 머리채를 확 쥐어뜯었고 힘으로 져버린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착해 보이나 봐. 정도를 모르고 선을 넘네. 한 번만 더 까불어봐. 그때는 머리를 아예 다 뽑아버릴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애매하게 아가씨랑 제 사이에서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고 그냥 이 사람이랑 조용히 둘이 살던가 아니면 이 사람도 반납해 버릴 거니까요. 나서라고 하지 않았기에 역시 말 잘 듣는 남편은 조용히 지켜봤고 제가 다치지 않도록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우와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특히 신우는 저를 아주 어려워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4년이나 참지 말고 진작에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릴 걸 그랬나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